얘기를 좀 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안 불편해요. 아 그래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 불편하다기보다 조심스러운 단어. 아 조심스럽다. 네. 아 그 조심스러운 이유는 어쨌든 이게 혹시라도 뭐 당내 분열이나 그렇죠. 이런 거에 일조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네. 같은 민주당 지지자라는 틀 안에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용어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사실은 찾아보면 2025년 9월 12일 한겨레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63%가 나왔다. 네. 넷 중에 한 명은 유 이재명이다. 여기서 나온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네. 요즘에 이제 유 이재명 그럼 나는 올드 이재명이냐 막 이런 식으로 화내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해당 한겨레 기사에는 올드 이재명, 유 이재명으로 나눠요. 아 그러니까 올드 이재명은 네. 누구고 뉴 이재명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이재명을 지지했었던 이재명에 투표했었던 예. 사람을 이 기사에 따르면 올드 이재명으로 분류를 했고요. 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 코스피 상승이라든지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라고 느낀 효능감을 느낀 새로운 유입 인구를 여기서는 유 이재명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갈등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에서는 이제 들어온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네,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드러난 현상을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겨레에서 이제 유권자 패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뉴 이재명 지지층을 분석하니까 네. 64.5%가 중도, 22.5%가 보수 성향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입당 시기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코스피 상승이라든가 중도 보수적인 어떤 정책과 효능감을 보고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당내에서 지금 보고 있는 뉴 이재명은 조금은 그것과 다른 것 같아요. 이념이나 이런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솔직히 다 얘기하죠. 중도 네. 보수적인 그래. 그냥 뭐 자꾸 이상하게 아니, 만들지 그러니까 말고. 요거 설명이고 조금은, 예.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 예. 구친노 친문과 구분되는 누군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 이재명 맞아요. 하나가 예. 오염이 되고 있다. 예, 결이 좀 달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겨레에서 분석한 거. 실제로는 안 그런데 네. 그렇게 지금 프레임화 되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친문은 올드 어. 그리고 뭐 지금 친명은 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합당이나 검찰 개혁이나 약간은 지지자들 사이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정치인들도 좀 다르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때 기사화 시켜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돌았나요? 그 중도 뭐 실형 그 저는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걸 많이 들어온 거 많이 들어온 건 돌았어? 맞아요. 많이 들어온 거 맞아요. 저희가 안 되네. 2022년 대선 치를 때 한 100만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한 3년 그 시간에 한 거의 250만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재명 바로. 대통령 지지층이 취임하고 나서 또 늘어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중도나 보수층인데 들어온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나요? 꽤 있다라는 거죠.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지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대통령의 아니, 근데 새로 들어온 분들 이게 새로 지지를 한 분들이면 되게 고마운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고맙죠. 어. 네. 근데 되게 고마운 분들인데 예를 들어 그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뉴 이재명인 분들은 또 나름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대비되는 측면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뭐 네. 흔히 말하는 뭐 친노, 이른바 친문, 친문, 네, 친노. 그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용어를 이거 좀 갈라치기 용어 아니야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 존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여지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날선 발언들을 그게 계속해서 무서워요. 하잖아요. 그게 좀 굳이 말하면 문제인 거죠. 유튜버들이 이제 네. 목소리 큰 또 스피커 큰 예. 유튜버들이 뭔가 저 사람은 올드고 저 사람은 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에 맞게 얘기하다 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주요 언론에서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힘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보도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이 민주당이나 저기도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던 얘기를 더 좀 증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유시민 그런가? 작가라든지 뭐 김어준 씨라든지 얘기했던 네. 거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가 아니었나. 증폭 안 시키고 그냥 들어볼게요. 그럼 뭐라 그랬는지. 뭐라 그랬죠? 유시민 작가가 그제 이제 들어볼까요? 네, MBC에 나와서 내가 어느 순간 졸지에 반명수계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반명수계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아주 묘한 그런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이재명 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 다 쓰레기로 취급해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 그런 커뮤니티, 글씨로 나르고 블로그에 글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이게
한참 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네. 이재명만 옳다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고 거기에서 나는 지금 반명 수계가 돼 있다. 이런 하소연 내지는 뭐 비판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정도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유심 작가가 얘기하는 이 정도야?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유심 작가가 좀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겁니까? 유튜버가 얘기하세요. 그 반명 수계까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유시민 작가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정확히 민주당에만 계셨던 건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에도 계셨고 개혁국민정당이라도 만들었었던 민주진보 진영에 쭉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당적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어요. 통합진보당을 끝으로 저는 당적을 가진 적이 맞습니다.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되게 심플해. 이동영 작가가 얘기했던 거예요. 김어준 공장장과 유시민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처음이다.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경우라는 게 네. 이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합당이 최근에는 합당이 있었으니까 합당을 바라는 뉘앙스로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그걸 추진했었는데 안 됐었다. 이게 처음이다. 이게 그러면 당황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유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김어준 총수는 진보 약간 전에 제가 집안 싸움 얘기했었는데 네. 진보 진영 민주당 내로만 국한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야인 시절에서 끌어내서 대통령까지 가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사실 제일 먼저 김어준 총수를 얘기해요. 네, 네. 예, 예. 그럼 뭐 일화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어준 공장장이 밀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논쟁이 좀 촉발되고 이러다 보면서 격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지했었던 사람은 실패에 대한 충격이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동안 김어준 공장장의 감정이 안 좋았던 누군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네. 이 사람들이 서로입니다. 서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반명 수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유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나오고 이게 사실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근데 이제 어떤 네. 사람이 뭐 선택이 늘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늘 같을 수도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여러 해 가운데 처음 이게 안 먹히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뉴 이재명 현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비극적인 서사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감정적인 어떤 연대와 부채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어떤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그 서사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유시민,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지층에 그게 다 호소력 있게 다 통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당원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한겨레 면접조사 패널 조사에서 분석한 것처럼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서사라든가 감정적 연대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네. 이재명의 정책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들에게 너무 과거의 서사를 좀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판단을 달리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세게 부딪혔지만 네. 정책으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그게 드러났었어요. 상속세 네. 뭐 완화, 상속세 완화, 금투세. 금투세. 네.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근로기준 시간을 좀 완화하는 문제, 예외를 두는 문제.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네. 원래 우리 전통적인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가치 판단을 하는 지지자들과 또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이견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좀 다르네요. 이념적으로도. 약간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에서 이 시청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인기 네. 있는 뭐 유튜버를 많이 보는 건 사실이지만 보면서도 과연 저 스피커 말이 맞는지 고민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뭐 댓글 창이나 이런 데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끌려간다면 어쩌면 의사를 형성하고 정책을 끌어가고 이런 것들은 시청자들이 좀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그게 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전 좋다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합당 이슈가 터졌을 때 뭐 그 얘기만 네, 드리면 합당이 과연 민주당 이재명 정부한테 유리할까를 아마 근본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보는 지지층이. 네. 지금
정권 들어선 지 8개월, 7개월 된 뭐 합당, 뭐 조국혁신당 뭐 요바 안 되는데 생각해 보면 답은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 큰 유튜버는 합당해야 된다고 하고 아주 유명한 맨날 맞췄던 유시민 작가까지 나와 저래 뿌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게 저는 근본 원인이 아니냐 그리고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합당에 대한 서사도 굉장히 네. 오래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잡혀가고 감옥을 가고 나서 그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잘 먹혔었고 쇄빙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을 정도였다면 그때 합당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요. 출소하자마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네. 대표께서는 오히려 조국 대표께서는 오히려 좌완 투수가 되겠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을 섞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갑자기 왜 그 타이밍이냐? 그럼 그때 타이밍에 어떤 게 있었냐? 코스피 5천을 처음 통과했고요. 네. 터치했었고 이진관 23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상황에 네. 갑자기 합당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 네. 이 저희가 뭐냐를 의심하면서 이거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올라온 상황에서 뭐가 나왔냐? 네. 대통령의 오랜 뜻이었다를 하면서 대통령이 실제로 했느니 지금 말했느니 대통령이 예전부터 합당을 원했지만 지금 오늘 발표하라고 얘기했느니 서로 대통령이 입을 못 연다는 걸 가지고 양쪽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네. 대통령의 뜻을 누가 더 잘 알 수 있느냐로 또 유이재명이 또 분파가 되기 시작하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예, 상황인 거고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조국혁신당을 범여권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언젠가 합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합당 시기는 저는 출소하자마자 바로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이유에서 그러면은 실익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합당을 처음 던졌던 날은 민주당의 1인 1표제의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작은 사안이든 큰 사안이든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묻는 날이에요. 그 묻는 날에 합당을 먼저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당원의 의사를 먼저 반영하지 않고 대표가 먼저 던졌던 거죠.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비판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됐냐. 반정청래가 뒤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서로 끝은 다 메신저 공격으로 끝나버려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저는 슬프지만 네. 이 여진이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근데 일단 출소하자마자 합당을 했어야 된다는 거는 합당을 하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지향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네, 서로 다른 지향점을 꿈꾸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강하게 윤석열 퇴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란 전이었습니다만 네네네. 탄핵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첫 번째 탄핵안 올렸을 때 조국혁신당 안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더 세게 하는 정확한 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롤을 같은 당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정책적 노선이 다르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진성준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아직 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네. 진성준 의원 인터뷰 남아 있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 네. 화해했나 아직 화해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당 안에서도 네.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했으면은 저는 가능했었다. 합당은 지금 어쨌든 뭐 지선 이후로는 하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 장기적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합당할 수밖에 없는 할 상황이라고. 수밖에 없다. 지향점이 거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합당하는 게 예전에 더 도움이 돼요? 지금은 도움이 안 되죠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 총선 다시 있고 이러면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 지지율도 지금 사실 매우 낮아요 조국혁신당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커요. 뭐 지지율만 높다 그러면 해서 또 당당하게 합당하러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합당하는 게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에도 도움 되나? 그 실익의 문제를 이제 계속 고민하는 근데 거죠. 이제 재집권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네. 조국혁신당을 따로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조국혁신당이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독자 노선을 가고 대선 후보를 따로 냈을 때 2% 3%가 가져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과거에 2022년에 심상정 후보가 그 당시에 그 작은 퍼센테이지만 안 가져갔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는 게 집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왜 시기를 빨리 이렇게 하려고 했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청구서가 계속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고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국 대표의 보궐선거 자리를 이렇게 배려하고 챙겨주면 생각하면 고민하면 되는데 전략적으로 나중 가면 총선 때는 신에게는 그렇죠.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12명의 의원님들 또 지역구까지 또 배려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재선 가면 더 청구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제일 싸다.
아니 뭐 이제 싸다 그 지금 지금 가야 하는 게 훨씬 더 지분을 제일 좀- 그렇죠. 비용이 덜 들고 그다음에 비용이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네. 지금 합당과 관련되어서도 벌써 지지자들끼리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또 총선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이렇게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합당하는 게 좋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 또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 내 네. 감정 싸움을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저는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네. 저는 또 메신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서사에 심정적으로 나를 연결시켜 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당이 실패했을 때 왜 우리 조국을 받아주지 않아? 라는 감정이 굉장히 커져 그 있습니다. 연결선이 여전히 많이 조국혁신당 네, 있는 거죠. 당원분들한테 굉장히 강하죠. 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죠. 그 끈 많이 좀 끊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근데 아니, 여전히 감정선은 당원분들은- 당원분들한테는 엄청 크죠. 예, 그러니까 네. 당원분들의 또 상당수는 또 이가 있고 또 그게 상당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열린민주당하고 똑같은 상황 같아요. 열린민주당. 아니다. 열린우리당인가? 열린민주당. 제가 공천 뭐 했었는데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때도 사실은 의원이 3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3명이냐 12명이냐 차이지 사실은 지향점이 같은데 어떤 선거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아주 비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합당되는 게 당연했던 거고 지지율도 떨어졌고 지금도 12명이긴 하지만 지지율은 뭐 갤럽이나 기준으로 보면 2%대예요. 그러니까 2명 정도 있는 게 맞는 정당이에요. 원래 같으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건 흡수 합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저는 그냥 덩치만 커 보이지 사실은 요만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좀 그렇게 봐요. 근데 12석 가져갈 때도 사실 민주당에서 뭐 이른바 조민비죠? 뭐 지민비죠. 이거- 지민비죠 하면 지민비죠.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래요. 조국혁신당 실수 조민비죠야. 실수인데. 근데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많이 가져간 것도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당연히 그렇게 그쵸. 배려 투표를 많이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역사적으로 가는 김어준 당시 이제 이 공장장은 또 지민비주 하자 그랬고 예. 또 안 된다 했던 네. 것도 있고 근데 또 열린민주당 때는 또 반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가면 그때부터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논란을 하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뭐 어쨌든 합쳐야 된다라는 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들 그냥 큰 틀에서 동의를 하셨던 것 같고 당원들이 그리고 이제 시기와 방식에 대한 그렇죠. 이견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사태가 감정 싸움의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손가역을 소환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창석 이사장님이 손가역이었죠. 아니. son가였잖아요. 에이 뭐다 아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걸 이제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해체를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대선 끝나고 나서 맞아요. 이제 너무 격렬하게. 과하게 격렬하게 이제 네. 상대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연을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예. 발언까지 나온 배경은 네.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개의 나에 대한 칭찬 선플이 있어도 한 개 악플이 제일 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류적으로는 되게 응원을 많이 하지만 악플 중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악플 몇 개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뭐로 규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악의 무리로 규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단어까지 소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판에 사실 열려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좀 아쉽지만 감정적으로 그건 반응을 하지 감정적으로 않았나라는 봤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당원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자극하고 그리고 그 지지를 내 걸로 해가지고 뭐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뉴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원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뉴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또 언젠가 떠날 사람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꾸로 지금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원들은 또 그분들을 홀대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절연해야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 두 분 다 공존하는 거고 전통적으로 20년 30년 호남을 주축으로 해서 쭉 지켜온 독재와 싸우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님 쭉 오는 그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지켜오신 선배님들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뿌리로 해서 새로운 어떤 뉴 이재명이 함께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화합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씻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안 각자 되는 것 지지자. 같아요.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게 그래요. 집권한 지가 지금 8개월, 9개월째. 맞아. 1년도 안 1년 됐어, 차인데 아직. 예. 4년 차, 5년 차 때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가는지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언론이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좀 집권할 때 방해를 준다고 하는 거고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집권 초기 때는 밀어줘야 됩니다. 네네. 제가 이런 말 참 좀 그런데 의심나면 이재명의 이익으로 좀 보면 돼요. 일단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아무 당원도 아닌데 집권 초기니까. 집권 초기니까. 의심나면 이재명의 이익으로 이익으로 합당이 누구한테 유리하나? 그럼 이재명 대통령 유리하나요? 아니라고요 지금. 아니 뭐 한숨 쉬지 마시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 저는 당원도 아니고 저는 뭐 지지자도 아니지만 네. 그렇게 지금 집권 초기 아니겠습니까? 집권 초기에 맞게 가야 되지. 지금 싸우는 모습은 3년 4년 차 때 일어난 모습에 네, 같거든요. 네. 그걸 너무- 스피커들이 자꾸 유도를 하니까 그런 문제인 너무 거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사실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사실은 조용히 의원님들끼리 할 어느 수도 정도 있는데. 할 수 있고 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커진 좀 거예요.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집권 초기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맞아요. 당내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그 이해찬 대표님 서거하시면서 조문 정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갈무리할 수 있는 정도 봉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해찬 대표님 그 장례 사회장이 끝난 뒤에도 더 이걸 키워가지고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네. 이게 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게 어느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 대통령 네, 국정 네, 운영을 네. 뒷받침하는 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